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선형대수 23번 강의 행렬의 곱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행렬곱 중에서 행과 열의 구조를 가진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x를 변수로 가지는 빨간 모자와 z를 변수로 가지는 빵집이 있습니다.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요, 개수 c이고요. 두 개의 식으로 관계됩니다. 그런데 빨간 모자가 자전거에게 부탁해서 빵집으로 가는데요. 변수 x와 y의 관계는 개수 b행렬로 주어지고요. 개수 y와 z의 관계는 a행렬로 주어집니다. 빨간 모자는 빵집으로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자전거에게 부탁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는 길이 막히고요. 자전거도 급한 일이 있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y1과 y2가 없이 이쪽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y1에 해당하는 수식을 이와 같이 대입을 합니다. y1을 대입하고요. y2에 대한 수식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위의 수식에서요, x1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수식을 정리합니다. x1의 개수로 a11, b11이 있고요. 뒤쪽에서 a12, b21이 나옵니다. x1에 대한 개수를 정리했고요. 마찬가지로 x2에 대해서도 인수분해를 합니다. 두 번째 수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요, 이와 같은 개수 행렬이 나옵니다. 여기서 변수 x1, x2, z1과 위쪽에 x1, x2, z1은 서로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쪽에 파란색 행렬과 아래쪽에 빨간색 행렬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색 행렬에 포함된 파란색 행렬들을 이와 같이 묶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 행렬과 B 행렬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은데 왜 꼭 A, B의 순서로 써야 할까요? 이것은 행렬 C를 이용한 수식하고요. 행렬 B를 이용한 수식에서 이와 같이 변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렬 A에 대해서 변수 Y와 Z의 관계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Y를 대입을 하면요, 이와 같은 수식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Y는 BX이고요. BX에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ABX가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A와 B의 곱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X와 Z에 대한 수식을 같이 쓰면요, A, B는 C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렬 A, B의 곱은 C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행렬이 앞쪽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행렬 A의 1행과 행렬 B의 1열이 곱해져서 1행 1열의 원소가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옮기고요. 다음 번으로 2행과 1열의 곱을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이 결과를 행렬의 원소로 옮깁니다. 따라서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을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원소 형태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됩니다. 행렬 A의 i행과 행렬 B의 j열을 곱한 것이 행렬 곱의 i행 j열의 원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행렬곱 AB의 i행 j열의 원소는요, 이와 같이 i행과 j열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원소 형태로 나타내면요, 바깥쪽의 첨자는 ij가 되고요, 안쪽의 첨자는 같은 경우를 계속 더하는 것입니다. 행렬곱의 개념 카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안쪽 첨자가 같을 때만 더하는데요, 두 개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쪽 디멘전이 서로 같은 경우에만 행렬곱이 정의가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요, n/p 행렬 A와 p/n 행렬 B의 곱은요, 이와 같이 안쪽 디멘전이 서로 같을 경우에만 정의가 되고요. 녹색으로 나타낸 것은 상쇄되고요, n/n 행렬로 됩니다. 서메이션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요, 이와 같이 이너 디멘전 컨시스턴시라고 해서요, 두 개의 길이가 같은 큐대가 양쪽의 행렬로 갑니다. 하나는 행으로 가고요,
하나는 열로 가고 행에 있는 공들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열에 있는 공들을 옮겨서 두 개를 짝을 맞춰서 곱할 겁니다. K첨자는 A 행렬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B 행렬에서는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 위해서 차례를 맞추고요. 두 개 곱하면 1 곱하기 2, 2가 되고요. 2, 3은 6, 3 곱하기 1은 3이고요. 이것을 모두 더하면 11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요. 2행 3열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2행 3열로 원소를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2행 3열의 원소가 됩니다. 나머지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행과 열을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3x2 행렬과 2x2 행렬의 곱은요 1행과 1열의 곱을 이와 같이 1행 1열에 갖다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AB의 행렬과 BA 행렬은요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행렬 곱 AB는 정의되더라도요 BA는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쪽 디멘전이 크기가 다른 경우가 되겠네요. 행렬과 벡터의 곱은 두 가지 형태로 정의됩니다. 하나는 열 벡터가 뒤쪽에 있고요. 하나는 행 벡터가 앞쪽에 있습니다. 열 벡터가 뒤쪽에 있을 때는요 1이 마지막으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열 벡터가 되고요. 행 벡터가 앞쪽에 있을 때는요 1이 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 벡터가 됩니다. 행렬곱 AX 벡터는요 이와 같이 열 벡터이고요. Y 트랜스포즈 A 행렬은요 이와 같이 행 벡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벡터와 벡터의 곱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X 트랜스포즈 Y 벡터는요 트랜스포즈가 가운데 있고요. 이것은 스칼라가 됩니다. 서메이션이 되고요. 트랜스포즈 연산이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요 행렬이 되고요. 이와 같이 XI 원소와 YJ의 곱이 I행 J열이 됩니다. M샵 매스에서 두 벡터의 내적은요 스칼라로 처리합니다. 특별한 이항연산자 더블 스타로 나타내겠습니다. 벡터와 벡터의 곱을 이와 같이 원소가 3개인 경우에 대해서 스칼라가 되는 경우와 행렬이 되는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행렬은요 이전 강의에서 공부했던 텐서곱 다이어드와 1:1 대응이 됩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행렬에 대해서 행렬곱을 연습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이즈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랜스포즈 연산이 바깥쪽에 있으면 행렬이고요. 트랜스포즈 연산이 안쪽에 있으면 스칼라가 되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앞의 문제를 소프트웨어 M샵 매스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행렬을 주고요. 열 벡터 두 개를 주고 이와 같이 AX 곱과 X 트랜스포즈 AY 곱을 구합니다. X와 Y 트랜스포즈를 곱했고요. 여기서 더블 스타는요 스칼라가 되고요. 트랜스포즈와 벡터를 곱한 것은 원바이원 행렬이 됩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행렬 곱에서 행과 열의 곱을 곱하는 구조이고요.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M샵 매스의 명령에서 행렬의 전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임만 하는 경우는요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입니다. 복소수의 켤레 연산과 행렬의 트랜스포즈가 결합된 것이고요. 단순히 트랜스포즈만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너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더블 스타 곱하기는 스칼라를 구합니다. 선형대수 23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